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전달이 됐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 났는데요. 50bp 인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급반 대응에 나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더니 또 파월 의장의 발언, 그 이후에 시장은 또 낙폭을 줄여갔습니다. 그러나 재차 다시 고꾸라지면서 시장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볼까요? S&P 500 지수는 0.29% 하락한 5,618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31% 하락하면서 17,570선, 그리고 다우 지수도 0.2%대 하락하면서 41,500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빅컷이 결정이 됐습니다. FOMC에서 연준이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11월, 12월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빅컷을 단행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긴 한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빅컷이 단행이 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대거 출현이 될 거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아니다. 우리는 선제적인 대응을 했을 뿐이다라고 좀 강경하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간밤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3%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허리케인 여파로 미국의 원유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서 이 같은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1%의 하락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의 경기 침체로 국제유가의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죠. 골드만삭스에서는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2년 안에 배럴당 $60 초반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요동을 쳤습니다. 금리 인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자산시장 자체가 좀 많이 요동을 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비트코인이 6만 달러가 붕괴가 된 채 장중에 흘러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전체 시장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지수와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초록불이 많이 들어왔다가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쉬는 사이에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밤 사이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1%대 그리고 그동안 기대감의 이 월화 수요 일정에 인텔의 주가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수요 일정에는 결국에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쉬는 사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졌죠.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분사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 회사를 자회사로 이제 IP로 새로 해서 상장한다라는 이야기, 정부로부터 3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야기 등 다양한 인텔을 뭔가 쇄신하려는 인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1%대 하락했는데요. 화요일장에서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주 매입 소식 그리고 주주 환원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그 블랙락과 함께 AI 관련한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모금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주가도 지난 월요일과 월요일장까지 또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지만 수요일장 그리고 이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애플이 그동안 좀 약간 지지부진했다면 밤 사이에는 또 유독 돋보이는 상승입니다. 이번 아이폰 16이 공개되고 나서 사전 주문에 있어서 전체 평균적으로 이 전작, 그러니까 아이폰 15 대비해서 10% 정도 사전 주문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주가는 부진했는데요. 밤 사이에는 1.8%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과 메타도 각각 0.3%대 올랐고요. 반면 아마존과 테슬라의 주가는 0.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모두 혼조를 보이면서 조정받는 분위기였는데요. 필수 소비재 쪽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하거나 일제히 하락하기보다는 종목별 희비가 좀 엇갈렸죠. 월마트의 주가는 0.5% 반등, 코스트코는 좀 쉬어갔고요. 타겟과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가 특히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상회하자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유가 관련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가지 천연가스나 또 이런 대체 에너지, 천연 에너지 등의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밤사이 국제유가가 조금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들, 특히 정유주들은 상승 흐름을 소폭이지만 이어갔습니다. 엑스모빌, 쉐보론은 각각 0.3%씩 올랐고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한 종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건설 관련한 기업들, 레나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런 부동산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는 좀 혼조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헬스케어 쪽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가 있죠. 존슨앤존슨, 에브비, 일라일리 등의 종목들 좀 쉬어갔고요. 파이자의 주가도 0.2% 하락, 그러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최근에 또 탄력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1%대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 가운데 과연 이 금융주들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참 관건인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금융주가 들쑥날쑥합니다. 이 가운데 밤사이에는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JP모건 0.8% 하락, 웰스파고도 0.4% 하락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였고요. 또 다른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있으니 바로 카드사 관련한 기업들인데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멕스 같은 경우에 화요일장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로 수요일장에는 모두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특징적인 기업들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구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과징금을 안 내게 됐습니다. 약 2조 2천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유럽연합 법원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간밤 로이터 통신 통해서 전해졌고요. 구글의 독점 조항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해석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구글의 최종 승리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평가도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집행위가 불복 결정을 내리게 되면 ECJ에 항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EU 집행위는 이날 판결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조처에 반영을 하겠다라면서 항소의 여지를 열어둔 상황입니다. 구글 0.3% 상승하면서 160달러 목전에서 간밤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애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반등 나서줬는데요. 1.8%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16 수요 부진이 애플의 주가를 제대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애플 전문가죠. TF증권의 권민치가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서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낮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아이폰 15, 그러니까 전 시리즈 대비해서 첫 주말 판매량 비교를 했을 때 12%가 감소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내년부터 제대로 서비스가 된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중국 시장 안에서의 화웨이 경쟁사들의 선전도 애플의 주가를 발목 잡아가고 있는 부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한 바클레이즈 그리고 JP모건 또한 아이폰 16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220달러에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텔 살펴볼게요. 한때는 반도체 황제라고 불린 적도 있었습니다. 인텔이 제대로 이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6일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사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놓은 구조 조정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2021년에 파운드리 시장에 복귀를 하면서 이 첨단 공정으로 TSMC,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겠다 선언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에만 무려 33조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못했었죠. 올해 상반기에까지만 해도 좀 누적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53억 달러, 한화 7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파운드리 분사와 함께 독일, 폴란드 등에서 파운드리 공장까지도 건설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텔 간밤에 3%가량의 하락세 나오면서 20달러에서 장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호재가 있었던 인튜이티브 머신스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무려 60%가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우주 기업입니다. 전일 나사가 근거리 우주 네트워크를 위한 중계 시스템 구축 업체로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선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정이 됐고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은 기본 5년에 선택적으로 5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가치로만 따졌을 때 한화 6조 4,2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간밤에 60%가량의 폭등이 있었고요. 38%의 상승으로 간밤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 뉴스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콘텐츠를 매일매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연준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밤사이 FOMC의 회의 결과 시장에 전달됐습니다. 결국 50bp 빅컷을 단행을 했죠. 네, 이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실제 속내는 알 수 없지만요. 연준은 우선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을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징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려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이어 50bp를 인하한 건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에 훨씬 가까워졌고 완화 움직임이 지속 가능하리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신중하게 나갈 것이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도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시장은 안심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투자자들은 지난주부터 빅컷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진 연준의 행보를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수를 둔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날만 해도 JP모건 등에서 이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과연 파월 의장의 설명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을 잠재웠을지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빅컷의 영향 과연 시장에는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한입뉴스 네 가지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는 버핏 관련한 ETF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 AI자가 붙었습니다. 인텔리전트 알파에서 AI 기반으로 한 ETF를 출시를 했는데 워런 버핏 등의 대가 그루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그 투자 스타일을 모방해서 설계가 되는 ETF라고 합니다. 수익률이 과연 S&P 500 그 지수를 상회할지 여부가 주목이 된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ETF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핀테크 스타트업인 인텔리전트 알파가 새로운 AI 기반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ETF는 워런 버핏, 스탠리 드러켄 밀러, 데이비드 템퍼 등 유명 투자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ETF라고 하는데요. AI ETF라고 합니다. 실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투자 스타일을 모방하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AI를 활용한 ETF 중에서 이 S&P 500을 상회하는 성과를 내는 ETF는 거의 없는데 이들의 시도가 제대로 먹혀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파업 소식입니다. 최근에 보이도 그렇고 파업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한 파업 소식입니다. 역대급 파업이 온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스텔란티스 대상으로 한 파업에 지금 돌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준비 중이라는데요. 지난해 6주 정도의 파업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이때 약 7억 5천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98%의 스텔란티스 노동자의 영향을 이번 파업이 미칠 예정이고요. 전고를 확대 가능성도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스텔란티스를 대상으로 파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UAW는 스텔란티스가 계약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노조 지부에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6주간 파업으로 이 스텔란티스가 약 7억 5천만 유로의 손실을 입은 이후에 다시 발생한 파업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조는 약 98%의 스텔란티스 소속 노동자가 이번 분쟁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또 파업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북미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텔란티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한입 뉴스 보겠습니다. 요새 또 인수합병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슈퍼플레이 인수한 플레이티카. 플레이티카가 슈퍼플레이에 대한 인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7억 달러 정도를 이제 선 지급을 했고요. 이후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빙고, 블리츠 등의 이런 플레이티카 소속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플레이티카가 동종 업체인 슈퍼플레이를 최대 19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플레이티카는 슈퍼플레이에 우선 7억 달러를 지급하고요. 향후 3년 동안 이 슈퍼플레이가 특정 재무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로 최대 1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빙고 플리츠와 또 다이스 드림즈와 같은 기업 아래에 같이 속하게 되었는데 거래는 4분기에 완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최근에 이제 빅테크 종목들 반독점 관련한 계속된 제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구글은 매각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ADX에 대한 매각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요. 유럽 출판사 협의회는 이 구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구글은 반독점 광고 관련한 반독점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글 소식 확인해 볼까요? 구글이 유럽연합의 반독점 조사를 끝내고자 광고 마켓플레이스죠. 에덱스를 매각하겠다고 제안을 나섰습니다. 유럽 출판사 협의회는 이 정도 조치로는 불충분하다며 구글의 제안을 거부한 상황이고요. 구글은 이전에 반독점 사건에서 자산 매각을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구글이 겪고 있는 반독점 소송이 그만큼 거세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도 동시에 반독점 소송을 겪고 있는 구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장 종목 뉴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좀 계속해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애플 이야기입니다. 모건스탠리에서 애플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2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가가 220달러니까 한 20달러 정도의 단기 조정을 이야기한 건데 왜일까요? 네, 애플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 이유가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아이폰 16의 리드 타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애플의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리드 타임은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주문이 접수된 후부터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또는 그 프로세스를 의미하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향후 10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폰 16의 리드 타임의 추이라며 역사적으로 아이폰 리드 타임은 첫 매장 출시일까지 증가한 뒤 이후 몇 주 동안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에 나섰습니다.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리드 타임이 급격히 짧아지면 수요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드링은 애플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197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가가 하방 지지선, 즉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주가가 197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이 가격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네. 단기 관점에서 지금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197달러, 그러니까 200달러를 단기적으로 하회할 수 있다라고 본 게 이게 목표 주가일까요? 현재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우드링 애널리스트가 애플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아이폰 16 리드 타임 데이터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나를 포함한 애플 강세론자들은 회계연도 2026년과 아이폰 17을 더 큰 주기로 보고 있다며 이 추정치 하향이나 단기적인 주가의 부진은 짧은 기간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273달러인데요.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최선호 주식으로 꼽았습니다. 다른 투자은행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도 꽤나 긍정적인 편입니다. 9월 16일 에버코어 ISI는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과 함께 25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레드부시와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285달러와 275달러에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200달러 미만의 목표 주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바클레이즈는 비중 축소 의견과 함께 애플에 대해서 $186의 목표 주가를 낸 바가 있는데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애플입니다. 앞으로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최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는 좀 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가 추이는 어떨까요? 네, 애플의 주가는 현지 시간 18일 1.8% 오르면서 $220.69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신제품 발표에 이어서 애플의 주가가 어디까지 조금 이어지게 될지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정보 뉴스는 오픈 AI 소식입니다. 코세라의 전 임원인 레아 벨스키를 또 신규 영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픈 AI가 코세라의 전 임원인 레아 벨스키를 교육부문 총괄 매니저로 영입한다고 합니다. 이 직책에서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세라가 어떤 회사인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 코세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습자들에게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012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앤드류 응과 다프네 콜러가 공동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대학과 또 교육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세라에서 최고 수익 책임자로 일했던 레아 벨스키는 초중고와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전반에 걸쳐서 이 강사와 학생들이 오픈 AI 생태계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즉 이 벨스키는 오픈 AI의 교육 부문을 이끌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교육업계에서는 이 AI 사용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이 교육 부분에서는 AI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말 출시된 오픈 AI의 챗 GPT죠. 학생들로부터는 빠르게 인기를 얻으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일부 교사들은 또 학생들이 과제를 작성하는데 AI를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AI가 고도화될수록 이 AI 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런 교육 기회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런 우려 속에서 오픈 AI는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5월 오픈 AI는 이 교육기관을 위한 더 많은 맞춤형 제어 기능과 또 특별 가격을 제공하는 챗 GPT 에듀 버전을 출시를 했었는데요.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와 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가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의 CEO인 브래드 라이트캡은 레아 벨스키는 모든 분야와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AI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주요 교육 기관과 협력을 가속화할 인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이번 오픈 AI의 새로운 인재 영입이 또 어떠한 사업에 변화를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 최근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오픈 AI의 대주주이자 또 AI 산업의 리더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1% 하락하면서 430.81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기업의 주가는 약 16%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 관련한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